세계 군사 과학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레이저 무기는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첨단 분야이다. 레이저 무기는 미사일에 비해 발사 비용 매우 저렴하고 훨씬 빠른 속도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개나 비 등 날씨에 취약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기술의 발달로 이런 단점들이 대부분 보완되고 있으며 차세대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 무기로 주목을 받고 있다. 레이저 무기는 미국을 선두로 세계의 많은 군사 대국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각국은 첨단 레이저 무기 개발을 통해 제대 및 지대지 타격 능력과 대공방어 전력이 급속도로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역시 세계 과학기술과 신흥 군사 강국으로서 최고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레이저 무기 국산화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최근 정병두 전 국방장관은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한 위성 유격보기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어떤 분야에서 사용될 계획이며 기술 수준은 과연 어떤지 알아보자.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공격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드론의 활용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에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격용 드론은 이미 세계적으로 20개국 이상이 운영하고 있으며 95개국 이상이 감시 및 표적 탐지에 무인기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동의 무장단체나 비정규 전투 조직들은 드론을 선호하며 최근에는 예멘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아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한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 동맹군은 예멘 내전에 개입해 예멘 후티 반군과 교전을 벌여왔다.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공항 활주로와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의 정유시설이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폭파된 사례가 있었으며 최근 또다시 후티 반군인 드론 17기와 탄도미사일 위기로 사우디 내 주요 목표물과 아람코의 정유시설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공격용 드론은 상당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사우디는 이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체계 수입과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로부터 공동 개발을 통한 레이저 무기 기술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차세대 레이저 무기를 개발을 통해 중동 지역 수출은 물론 북한의 무인기 및 미사일 공격 무력화를 기대하고 있다. 사실 한국은 군사 대국들보다 빨리 무인기 대응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다. 북한은 1990년대 말부터 러시아산 계열 3화 중국산 기사를 모방한 공격형 드론을 개발해 대량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북한의 드론이 한국 영공에 깊숙이 침투해 청와대를 포함해 GLED 부대가 배치된 경북 상주 군골프장까지 촬영한 일이 있었다. 당시 한국은 북한의 드론의 침입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이 사실은 한국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청와대와 군사 중요 지역의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것에 엄청난 안보 위협을 느낀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해 기존 발칸포를 개량함과 동시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비호복합과 같은 복합 대공화기 배치는 물론 레이저 대공 무기와 같은 첨단 무인기 대응체계 개발에 돌입했다. 실제로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사시 대량의 무인기를 동원해 한국을 타격하는 일은 하벌대 작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4년에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한 대당 약 4kg 정도의 폭약을 운반할 수 있으며 만약 화학무기나 고방사선 물질을 공중에서 투하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북한의 공권력은 한국 공군의 F-35나 KF-21 같은 최신형 전투기를 상대하기엔 엄청난 전력차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에 무인기를 예비 공군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시에 북한은 GPS 항법 장치를 이용해 드론을 일종의 순항미사일처럼 운영할 계획이며 이 드론들은 2에서 3km 수준의 고도를 비행하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포착할 수 없다. 한국은 수도권의 핵심 지역을 지키기 위해 성능이 뛰어난 IPX-41밴드형 10여 대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지만 드론은 레이더 반사 면적과 매우 작기 때문에 지상 레이더로 포착하기 힘든 상태다. 한국방위사업청은 2013년까지 약 7,700만 달러를 투자해 레이저 대공 무기체계를 전력화한다고 밝힌 바 있었으며 첨단 무기체계 국산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레이저 핵심 기술 연구를 통해 레이저 빔 결합 및 추적 조준 기술에 대한 상당 수준의 핵심 기술을 확보했으며, 개발 중인 고출력 레이저 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된 강력한 광원 레이저빔을 발사해 초당 30번 K의 나라가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무기이다. 한국은 이미 근거리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독자 개발했으며, 2020년 9월 충남 태안에 있는 국립과학연구소하는 시험장에서 레이저빔 위력 시험을 실시하여 1km 거리에 떨어져 있던 철판 표적을 뚫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실험에 쓰인 표적은 북한 노동미사일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됐으며,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이 실험을 바탕으로 장거리 고속 표적 대응 기술과 기동 플랫폼 탑재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면서 레이저 기술은 레이저 빔 출력이 낮을 경우 단시간 내에 적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출력의 레이저 빔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고출력 레이저 무기는 이미 5년 전 근거리에서 소형 무인기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현재는 전투기나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요격을 목표로 개발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출력 레이저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이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탄이나 미사일 없이도 전기만 공급되면 언제든지 운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1회 발사 비용인 $1 이하이기 때문에 비용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라 할 수 있는 비호복합에 장착된 지대공 미사일 신궁 한 발의 가격에 $18만 이상이고, 선공이나 패트리어트 사드 같은 대공 미사일의 가격은 수십에서 수백만 달러인 걸 감안하면 이는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원 레이저융합연구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용 광섬유 연결 레이저 모델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2017년 반도체 분야 고출력 광섬유 연결 레이저 모듈을 개발했다. 그리고 2020년 세계 최고 수준의 광섬유 연결 레이저 모두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이 개발한 첨단 레이저 기술은 레이저 기술 강국인 미국, 독일 등에서만 보유한 고출력 레이저 분야의 최신 기술이며,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기술은 우주항공 분야는 물론 레이저 무기 등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 방산업체 하나는 한국군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첨단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블록 3단계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30만 350kW의 고출력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목표로 레이저 공격과 방어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레이저 무기는 사실상 빛의 속도와 같기 때문에 표적에 아무리 빨라도 레이저를 피하거나 레이저 공격에 맞대응하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하다. 한국은 이 기술을 고도화시켜 KF-21 같은 국산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항공기에 장착된 레이저 무기는 지대공 미사일이나 공대공 미사일로부터 기체를 보호할 수 있으며, 적전투기와 지상 무기에 대한 정밀 공격이 가능하다. 또한 한화 시스템이 현재 개발 중인 적의 미사일의 고출력 레이저를 발사해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요격 시스템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KF-21은 국산 무기 장착이 용이하고, KF-21에 장착된 의사 레이더는 그 성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할 경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레이저 기술은 향후 J-110과 J-131 같은 전투기는 물론 둥펑 미사일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한국에 대해 완제 드론 시스템에 관해 한국에 협력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는 드론 및 기타 공중표 정보를 격추하기 위한 레이저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협력 요청이다. 현재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 무기가 완성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USA 등에 수출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레이저 무기 분야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방위산업청과 한국군은 레이저 무기 개발 사업에 한국형 스타워즈 사업으로 표현하며 레이저 무기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레이저 대공무기의 성능을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 요격용으로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